그 말씀 나온 길에 최혜병 사건 수사외압 수사가 급물살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제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 통화 내역을 사상 최초로 확보를 했다는 거고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02-800-7070 이 번호와 관련해서도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좀 느리죠, 공수처 수사가. 네, 공수처 수사 네. 좀 느린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종호 씨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종호를 불러서 네.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종호 수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가 너무 네. 미진하다고 하는데 네. 현직 검사들 취재하면 어떤 얘기하냐면 긴급 체포를 했어야 됐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48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네. 밤새면 다 얘기한다. 근데 공수처가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분들이 아니어서 네. 그런지 하신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조금 감이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사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윗선에서 계속 그 내압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수사팀의 핵심 인력들의 인사가 10월이면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 연장은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데 과연 진짜 이걸 해줄 거냐라고 하는 쟁점도 있다 보니까 공수처가 굉장히 가다서다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3전 4기 만에 대통령 네. 통신 통화 내역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긴 합니다. 만에 안에 특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제한 시간에 사라지기 전에 이 통화 기록을 잡아냈고 네. 특검으로 이제 어떤 수사 기록을 이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미 있는 성과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퍼져가지고는 그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수사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뭐 추가로 이제 보도들 나오는 것들 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개인 폰 통화 내역뿐만 아니고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근무자들 네네. 의혹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통신 내역을 확보해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 이제 사람들과 연결고리, 네. 연락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 조사가 지금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냐면은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수사 외압을 행사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보냈던 사건을 네.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걸 이후에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TF에서 재조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상대로 한 외압 수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서 네.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의 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락을 자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메모 형식으로 기입이 돼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여하간 어느 시점에서든 간에 외압이 행사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당한 그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과 달리 구제가 됐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진척이 돼 있고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주목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권익위 네.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사망 사건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어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권익위 내부에 상당한 반발이 맞아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아니, 나와야죠. 그리고 네. 정승윤 네.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했고요. 네. 사의 의사를 사의 밝힌 당장은 아니다. 고 네. 그리고 고인의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거취를 정리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이거를 인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위원장, 부위원장, 수뇌부가 해줘야 돼요. 네. 예, 안 되면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가 순직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은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퇴의 책임을 지고 그냥 나가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무슨 그럼요. 얘기냐면은 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일부 이미 공수처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지금 이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익위 내부적으로 당시 어떤 사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권익위 이제 그 내부 게시판 같은 경우 익명 게시판에 그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직원들조차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명품배 사건을 조사했던 개선에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진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가린 다음에 네. 그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순직 여부는 또 귀속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자살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직속 상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 묻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정승용 부위원장이 직속 상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직무 배제하고 당장 문제를 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원 마치 남의 뭐 일인 합니까, 것처럼 감사원. 예, 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심지어는 이 장례식장에서 뭐 잘못했냐는 식의 이야기 나왔다는 예. 식의 보도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적절하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우선은 빨리 배제하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분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문제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네. 보입니다. 이 휴대폰 봐야 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휴대폰 봐야 되고요. 이 고인이 되신 국장 직무대행의 휴대전화 내용도 다 봐야 되고요. 이거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 군인입니다. 백혜룡 경정 경찰이에요. 네. 권익위원회 그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네. 사망을 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이 지금 아비규환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야 되는 군인, 경찰, 공무원이 일 못하겠다고 지금 도처에서 아우성인데 이 정부는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어떤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말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고인의 명예와 그리고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꼬리 자르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 젊은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네? 갑자기 가장이 없어졌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님은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져도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좀 좋은 얘기 좀 시원한 말씀 좀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너희들 노상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오늘도 열심히 네. 현장을 뛰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